옆집 살던 삼성 부장님, 퇴직 3년 만에 대형 마트에서 카트 밀고 계십니다. 이 문장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소설 속 이야기 같으신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한 남자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잠시 후 30년간 대기업의 심장에서 일했던 54세 이정훈 부장님이 퇴직 후 불과 3개월 만에 자신의 신용카드 6개를 모두 잘라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 처절한 순간을 따라가 볼 겁니다. 그가 놓친 단 한 가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30년간 삼성맨이라는 이름 아래 살아온 이정훈 씨. 퇴직 전날 후배들이 마련해준 성대한 환송회에서 그는 쏟아지는 찬사와 격려 속에 가슴 벅찬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평생을 바친 회사, 그리고 안정적인 확정급 여형 퇴직연금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단단한 성벽처럼 느껴졌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그는 스스로를 무능한 상태로 퇴직했다고 고백했습니다. 평생 직장이라 믿었기에 노후 준비는 막연했고 회사 로고가 새겨진 명함이 곧 자신의 가치라고 생각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나 연금저축 같은 상품들은 왠지 불안정한 사람들이나 가입하는 것 같았고 삼성 부장인 자신과는 상관없는 이야기라 여겼습니다. 그의 자부심은 하늘을 찔렀고 세상은 영원히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갈 것 같았습니다. 퇴직 후 첫 3개월. 그 시간은 마치 길고 달콤한 휴가 같았습니다. 아내와 평일 골프를 즐기고 그동안 못 만났던 동료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선 의뢰 그가 계산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이 부장 퇴직하니 더 여유로워졌네. 이런 농담이 듣기 좋았습니다. 그러나 매달 어김없이 통장에 찍히던 묵직한 월급은 더 이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수입은 0인데 지출은 그대로인 현실. 첫 달은 통장 저금으로 메우며 무시했고 둘째 달엔 조금 아껴 써야겠다고 생각했으며 셋째 달엔 통장 잔고를 보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2023년 말 기준 약 62만 원 수준임을 감안할 때 다른 소득이 없다면 기존 생활 수준 유지는 애초에 불가능한 미션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선 괜찮아, 아직 퇴직금 있잖아 라는 목소리와 이러다간 큰일 나겠다는 불안한 목소리가 치열하게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편안했던 잠자리가 뒤척임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였습니다. 결국 그는 아내 몰래 서재에 앉아 신용카드 6개를 가위로 잘라냈습니다. 싹둑 소리와 함께 그의 자존심도 잘려나가는 듯 했습니다. 일종의 결단이었지만 마음 한편엔 처절한 패배감이 자리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현실은 곧이어 닥쳤습니다. 직장이 없어지자 그의 신용이 폭락했습니다. 퇴직 전 VIP 고객이라며 깍듯하게 허리를 숙이던 은행 창구 직원의 눈빛은 이제 그를 귀찮은 민원인 보듯 했습니다. 고객님, 현재 소득 증빙이 어려워 대출 진행은 어렵습니다. 이 한마디는 비수처럼 그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여기에 결정타를 날린 것은 매달 날아오는 건강보험료 고지서였습니다. 직장 가입자일 때는 월급에서 절반만 공제되어 크게 신경 쓰지 않았지만 이제는 보유한 재산에 기반해 수십만 원의 보험료가 매달 생돈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신용이란 나의 자산이 아닌 내가 속한 조직의 후광이었음을, 복지란 회사가 져준 울타리였음을 깨닫는 순간 그는 세상에 홀로 내던져진 듯한 극심한 공포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이정훈 씨는 그래도 내가 삼성 출신인데 어딘들 못 가겠어 라는 마지막 자존심을 붙들고 재취업 시장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면접관들은 그의 화려한 이력보다 우리 같은 작은 회사에 왜 오셨는지, 젊은 직원들과 잘 융화될 수 있는지를 더 궁금해했습니다. 그의 자부심은 고집센 꼰대라는 의심으로 읽혔습니다. 두 번의 실패 후 그는 무능력자라는 낙인이 찍힌 듯한 자괴감에 시달렸습니다. 이후 운 좋게 지인의 소개로 한 중소기업에 스카우트 되었지만 그곳은 그에게 또 다른 지옥이었습니다. 30년간 삼성에서 받은 스트레스보다 14일간의 스트레스가 더 컸다. 는 그의 말은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중소기업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체계적인 보고 라인도 풍부한 지원 인력도 없었습니다. 그의 지시는 혼란을 야기했고 직원들의 업무 방식은 그의 눈에 비효율적으로만 보였습니다.
그는 점점 고립되었고 결국 2주를 버티지 못하고 스스로 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이정훈 씨의 쓰라린 실수를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의 실패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대기업 출신들은 재취업과 창업에 실패하기 쉬울까요? 한 매체의 칼럼은 그 원인을 자신의 역량, 과대평가에서 찾습니다. 회사의 시스템과 자원, 유능한 부하 직원들 덕분에 낸 성과를 순수한 개인의 능력으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이정훈 씨 역시 중소기업에서 삼성에서 쓰던 보고서 양식을 그대로 적용하려다 직원들의 싸늘한 시선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거대한 배를 움직이는 유능한 선장이었다고 믿었지만 현실은 튼튼한 배의 시스템 덕에 순항했던 조타수였을 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쓰라린 깨달음은 그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무너뜨렸습니다. 모든 것에 실패하고 사람에게 지친 이정훈 씨에게 남은 선택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누군가를 이끌고 싶지도 설득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복잡한 조직 논리와 인간관계에 대한 극심한 피로감에 시달렸습니다. 그가 원한 것은 오직 하나, 아무 생각 없이 누구의 간섭도 없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급여를 받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동네 대형 마트의 지하 주차장을 택했습니다. 고요한 그곳에서 흩어진 카트를 모아 제자리에 가져다 놓는 단순한 육체 노동은 오히려 망가진 그의 정신에 휴식을 주었습니다. 쨍쨍한 여름 아스팔트가 아닌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땀 흘리는 그의 모습. 그것은 어쩌면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격리시키기 위한 마지막 피난처였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너무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 질문 속에는 우리가 반드시 찾아야 할 답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답은 나의 현금 파이프라인을 지금 당장 설계하는 것입니다. 이정훈 씨의 고통은 결국 현금 흐름의 단절에서 시작됐습니다. 퇴직금은 언젠가 바닥을 드러내는 저수지일 뿐 평생 흘러나오는 샘물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본인의 퇴직연금 현황을 확인하고 개인형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계좌를 만들어야 합니다. IRP와 연금저축을 합하면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직접 만드는 제2의 월급 통장이며 국가가 주는 가장 확실한 보너스입니다.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이 내 노후의 고지서를 바꾸는 첫 번째 행동입니다. 두 번째, 퇴직 전 신용을 최대한 활용하십시오. 이정훈 씨가 뼈아프게 느꼈던 배신감의 정체는 바로 신용의 소멸이었습니다. 신용은 내가 직장인일 때 가장 강력한 자산 중 하나입니다. 퇴직을 1, 2년 앞두고 있다면 향후 필요할 수 있는 자금을 미리 대출받아 두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빚을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리가 낮고 조건이 좋을 때 비상금을 확보해 퇴직 후 예상치 못한 지출이나 자녀 결혼, 투자 기회에 대비하는 현명한 재무 전략입니다. 당신의 명함이 힘을 잃기 전에 그 힘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세 번째, 회사 명함이 아닌 나의 명함을 만드십시오. 이정훈 씨가 가장 후회한 것은 나 자신을 브랜딩하지 못한 것입니다. 회사가 곧 나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퇴직 후에도 통용될 나만의 기술과 전문성을 만들어야 합니다. 퇴직 전 3에서 5년의 기간은 이를 위한 골든타임입니다. 업무와 관련된 전문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평소 관심 있던 분야의 학위를 따거나 하다못해 블로그를 운영하며 나의 지식을 세상과 나누는 등 구체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나라는 사람의 가치를 높이는 일만이 회사 후광이 사라진 후에도 나를 지켜줄 유일한 갑옷입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조직의 생존법을 미리 학습하십시오. 대기업의 방식은 대기업에서만 통합니다. 만약 재취업이나 창업을 고려한다면 작은 조직의 언어와 생존 방식을 미리 익혀야 합니다. 주말을 이용해 작은 스타트업에서 자문 역할을 해보거나 관련 커뮤니티에 참여해 그들의 현실적인 고민을 들어보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경험이 그들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혹은 삼성에서 배운 것 중 무엇을 가장 먼저 버려야 할지를 냉정하게 판단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작은 배를 모는 법을 익히지 않으면 큰 배에서 내리는 순간 표류하게 됩니다. 옆집 이정훈 부장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공포와 불안감을 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값비싼 교훈을 던져줍니다. 그의 이야기는 실패담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강력한 예방주사가 되어야 합니다. 준비된 은퇴는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이야기들을 가슴에 새기고 당장 나의 은퇴 계획서를 펼쳐보는 것. 나의 현금 흐름을 점검하고 나만의 명함을 고민하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 노후의 결말을 바꾸는 가장 확실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은퇴 준비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비슷한 고민이 있거나 다른 좋은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힘과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